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와 정책을 살펴보는 정책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대문을 열어라라는 힘찬 구호처럼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서울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상업이 밀집해 있는 도시 동대문구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이 필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필형 구청장의 취임 이후 앞으로 나아갈 동대문구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오늘 정책브리핑에서는 역사 문화의 도시 동대문구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동대문 열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동대문 구청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SK브로밴드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대문 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제 축하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요. 동대문 구청장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요새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대문구 직원들도 만나시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동별 업무 보고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넓혀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취임하신 지 약 한 달 정도 흘렀는데 한 달 지나온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로 48일째라고 친구가 전화해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날아갈 것 같이 좋았는데 사실 당선되고 나서 한 3일만 좋았고 그 이후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동대문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동대문을 이끌어갈 것인가, 동대문 미래 어떻게 그 비전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달 고민하고 이제 48일 지났는데 이제 대략의 방향이 잡혀서 마음은 좀 홀가분합니다. 제가 방향을 잡은 것은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제기동과 청량리 구간을 집중 복합 개발을 하고 그리고 청량리가 그 제가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걸 보니까 흐르는 공간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청량리를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계획 수립, 그 비전, 그거를 저희 그 자체적으로는 2050 그 청년 미래도시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그 소통 회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주어야 그 저희 편이 돼줘서 해주어야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러한 비전의 그 흐름을 설명하는 소통회, 동별 소통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그 이필형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셨을 때 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겠다 이제 말씀하신 기억이 드는데 네네.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청년 미래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청년 미래도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구 고밀도 지역이더라고요. 그 지역이 참 적어요. 그런데 인구가 한 34만 정도가 이제 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 지역이 많은 지역이고, 근데 거리가 녹지 공간도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고, 주민들이 거리에 참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런가 하고 그걸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아, 이게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소공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적구나.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렇다면 새로운 모델 도시를 청량리 복합 개발을 통해서 2050년도에 우리 미래 도시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일반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량리에 그 광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광장이 있어야 이제 공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머무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량리 집중 개발을 통해서 청량리가 약간 좀 이야기가 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경동시장 청량리 시장은 동북부의 최대 시장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름이 있는 시장인데 이제 상당히 좀
그 낙후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그 상인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몰마켓 개념으로 해서 청량리하고 경동시장에 가면은 모든 게 다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한번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좀 요약하자면 청량리를 중심으로 개발을 일궈 나가면서 문화가 흐르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그렇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대문구가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노점도 많이 즐비해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제가 얘기 듣기로 이제 그 구청장님께서 인수위 꾸려서 이제 계획을 잡고 하실 때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한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리가게 부분은 그 엄정히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거리는 장애인들께서 그 통행하는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는 거리가 좋은 거리거든요. 네. 좋은 거리의 기준은 그렇게 봅니다. 장애인이 잘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젊은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그것이 좋은 거리인데 지금 저희 동대문의 그 가장 핵심 지역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제기동과 청량리 지역의 그 거리가게가 그 좀 무분별하게 너무 난립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한밤중에 이제 거길 한 9시 정도에 제가 가끔 그쪽으로 가는데 네. 도로로까지 나와서 그 도로가 그 쓰레기로 점령돼 있고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라 이거는 뭐 그 난전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도시 정비 차원에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저희가 만약에 그 지금 거리가게 실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원칙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경영자가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법 집행을 좀 할 거고 아직 그 실태 조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오늘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 구청에 와서 결재를 한 게 거리가게 그 폐업한 그 11개소의 거리가게를 제가 철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거리가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다음에 이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홍릉 공공기관 이전을 한 이후에 바이오 의료 관광특구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필요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 바이오 의료 특구를 좀 넓히겠다,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국방연구원인가요? 예. 그런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여서 쉽지 않죠. 이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실 건지. 일단은 이제 그 바이오 허브밸리의 핵심 그 개발 추진은 서울시가 주 업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조적인 그 기능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바이오 허브를 그 보다 키우기 위해서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간의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 산림과학원하고 국방과학연구원이 있는데 이제 산림과학원은 가보니까 그 희귀 그 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그 산림 자원들이 진짜 천연 기념물급적인 그런 자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이렇게 성급히 이전하는 것은 제가 그걸 보지 않아 가지고 좀 그냥 단순한 산림과학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해야 될 것 같고 국방과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가 그 결심만 해주면은 그 대전이나 이런 데로 네. 합하면은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것도 이제 그 부서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쪽하고 그 협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분으로 해서 뭐 협의체를 만드시거나 회의 자리를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공약 그 개발하고 하는 그 공약 그 정리하는 걸 올 연말경에 그 보고회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경에 그 조직 개편하고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저 지금부터 해나가지만은 그렇게 이제 타 부서와 협조가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그 커다란 이제 개발을 해나가고 하는 거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또 검증도 필요하고 네네. 그렇게 해서 그 구정개혁단을 꾸리고 또 동대문 발전 특위를 통해서
그 내년 1월에 비전 발표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대문 그 향후 2050 프로젝트에서 그 비전 발표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좀 더 구체적인 동대문구의 비전상이 좀 세부적으로 나오겠네요.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그 후보 시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동대문구는 동대문구를 대표할 산업, 대표할 기업이 없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서 이 동대문의 그 대표 산업이 패션 봉제 산업으로 좀 꼽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예. 동대문의 밀라노화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좀 이 구상이 지금 구체화된 단계일까요? 제가 들어가서 파악해 보니까 그 봉제 업무를 일명이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올 연말에 그 조직 진단을 하면서 네. 봉제 팀이나 과로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직접 그 설계하고 디자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봉제 조합분들이 한 3개 팀 정도 있는데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한 2팀 정도를 만났는데 참 그 봉제가 열악하다는 게 그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도 그 비전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우선 그 구청 내에서 조직을 만들고 일단 봉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한 내년 초 정도 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서 해야 하고 제가 그것을 공약으로 잡은 것은 저희 지역을 다니면서 봉제인들이 1인 봉제, 2인 봉제 이런 환경인데 노동의 부가가치가 너무 낮아요. 한 14시간 정도 그 하면서도 돈을 정말 이렇게 낮게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좀 가슴이 좀 울컥했고 이런 분들 이것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하고 보다 좋은 생산성이 부가가치가 높은 그 산업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네. 우리가 지원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그러면서 이제 봉제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같이 상의하고 했더니 정말 좋다.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의기투합이 돼서 한 건데 막상 제가 이제 현실에 들어와서 구청에 들어와서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더 열악하다. 아무 기반 시설도 없고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번에 그 한 연말까지 좀 제대로 준비하고 거기에 그 아주 유능한 직원을 좀 배치하려고 합니다. 상상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면은 일은 상상이거든요.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좀 구상을 잡을 수 있게끔 예. 상상력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봉제인들을 이제 집중 면담을 좀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보면은 이제 재단을 기계로 이제 컴퓨터로 이제 재단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많이 확보한다든지 그래서 기반 시설을 우선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 센터라든지 뭐 이런데 봉제 센터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일단은 이야기를 모으고 그 이야기 속에서 방향이 나올 테니까 그 방향을 찾아서 한번 뛰어보겠다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봉제 산업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예. 지원, 기반 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봉제 산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도 기대하는 부분이 크실 것 같아요. 그 봉제인들이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정서적 공감대가 제가 이제 그 봉제 현장을 보고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역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이제 많은 그 역대 구청장들에게 봉제 얘기를 많이 했었답니다. 근데 이제 구청장이 되면은 이제 다 그냥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치는 이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 지키는 것이 또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봉제의 그 약속만은 꼭 지킬 겁니다. 이 부분 저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발전해 나가실지. 네. 동대문구 안에서도 청량리의 개발 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역이 개발되다 보면 그 인근에 자리한 시설에 대해 눈길이 또 가게 마련인데요. 특히나 지금 청량리 중심으로 고층 건물들 계속 들어서고 있어서 앞으로 2024년인가요? 입주하게 될 주민들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근데 인근에 바퍼라는 시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민원이 또
많이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상황인 게 사실이거든요. 이 바퍼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바퍼는 참 좋은 시설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전근대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의 그 바퍼라고 하는 거는 그 바퍼 당국자도 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량리 굴다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바퍼 시설 그 광고판이 있어요. 네. 이웃을 행복하게라고 이제 슬로건을 걸었는데 그 바퍼 주변에 있는 이웃이 행복하지 않답니다. 불편하답니다. 정말로 힘들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이들에 미치는 그 부작용,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는 어떤 저 희롱을 좀 당하기도 한 주민도 이제 상당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거기에 이제 대규모로 들어서는데 네. 거기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젊은 층이 상당수예요. 제가 알기로 한 네. 7, 80%가 젊은 층으로 이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한 1000여 분 정도가 그 바퍼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의견을 달고 그 거리가게 문제라든지 그 지역이 어떻게 하면 발전하겠는가, 그 어떻게 하면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하는 많은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구청에도 그 문제를 좀 처리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답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바퍼의 그 좋은 취지, 그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퇴색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그 서울시에서 그 인가를 이제 철거 조건으로 해서 그 건축을 다시 짓게 하는 걸로 이제 저 결론을 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전임청장이 이제 그걸 허가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바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이 낮에 그 배식을 할 때 이제 또 날씨가 좀 더워지면은 이분들이 이제 옷을 또 많이 벗고 또 그 거리를 활보하시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심보안관제를 지금 그 저희가 모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보안관제를 거기다 배치를 할 예정이고, 결국 바퍼가 그 이 청결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행정지도를 계속 펴나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 불법 광고물 그 부분도 주변에서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그 9월 달까지 저희가 이제 그 철도청하고도 상의도 하고 해서 그것도 그 철시를 하고 해서 좀 그 주민들에게 좀 안심하고 그쪽에 다닐 수 있고 바퍼가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구청에 들어와서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더 열악하다. 아무 기반 시설도 없고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연말까지 좀 제대로 준비하고 거기에 그 아주 유능한 직원을 좀 배치하려고 합니다. 일은 상상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필영 구청장님과 함께 지역의 수건 사업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구가 손해를 보더라도 대토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네. 사업 추진에 좀 속도가 붙었다. 네네. 그 제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좀 단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무엇을 잡고 가야 될지 방향을 확실히 잡고 가신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 전농동을 지나면은 그 넓은 땅이 그 마치 무슨 시설처럼 교도소 시설처럼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어 몇 년 동안 저렇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의 그 이 대토 문제를 가지고 누가 이익이다 손해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대문에 있는 땅이고 그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 도서관을 빨리 주고 주민에게 편의 시설을 돌려주는 것이 주민의 커다란 이익이지, 대토한다고 매덕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립도서관에 어떤 콘텐츠를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누가 뭐 그게 주인이 누구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토 부분에 있어서 뭐 손해 보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도 얻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셨군요. 예. 네. 그거를 저희가 만약에 투자하고 직접 한다 그러면은 수십억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서울시 돈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동북권에 있는 서울 주민들이 서울시립도서관을 사용하면은 우리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동대문의 발전사항을 보고하면은 동대문의 그 이미지 자체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여지는 이득만이 이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커다란 우리의 그 부가가치가 있거든요. 그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어서 질문 드릴게, 동대문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보물 1호 예. 동대문에 대한 질문인데 예.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과 안에 동대문이 없다라는 부분이 주민분들도 생각하시는 아쉬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인수위 이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인수위 시절에도 문화재청하고 면담 진행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재청하고는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은 그 문화재청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종로구청하고 네. 상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구청장 협의회 그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서울시장님한테, 오세훈 시장님한테 동대문이 없다, 요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문제다까지는 답을 얻어냈어요. 문제다라는 답은 얻으셨어요? 예, 그거 그러냐고, 네. 그게 거기 없었냐고 다 네. 모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종로구청장님에게 그 동대문이 없으니까 우리가 관리권이라도 좀 같이 하는 건 어떻겠느냐 해서 좀 제안을 드렸더니 그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동대문에 그 이제 조만간 아마 그 선거구 획정이 있을 거예요. 네. 종로구가 인구가 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마 중구하고 종로구가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 선거구 획정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숭인동 지역을 우리 동대문구로 편입을 시키고, 이제 장신동은 이제 그대로 모두 종로 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것은 그때 이제 해결하는 걸로 하고, 우선적으로라도 동대문의 관리권을 그 종로구와 그 동대문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주소를 그 동대문 이 종로구가 공동 관리한다. 행정적인 처리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동대문의 그 관리권과 동대문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우리 동대문이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선거구 획정 때 그거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좀 하자고 우리 청내 직원들하고 그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구민 여러분, 구청장이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뀐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발전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발전과 그 변화에 대한 방향이 제가 뚜렷하고 모든 것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보다 한 발 빠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따라서 동대문의 미래를, 2050년의 동대문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책 브리핑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동대문구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다양한 사업들 이야기 주셨는데 차근차근 계획한 대로 잘 실행해 나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